안녕하세요. 앨리스케어 대표 이은임입니다. 아이돌본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영아 발달의 이해와 놀이 지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만한 이유와 발달적 배경이 숨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따뜻한 놀이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교육은 먼저 영아기의 특징을 간단히 짚고 그 다음으로는 발달 영역별 특성을 이해한 뒤 마지막으로는 그에 맞는 놀이 지원 방법까지 실전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아 발달의 첫 번째 영역인 신체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발달은 아이가 세상을 직접 움직이며 탐색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몸을 움직이는 능력이 발달해요. 먼저 0에서부터 6개월에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뒤집기를 시도합니다. 누워서 손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자기 몸을 탐색하죠. 이때는 부드럽고 안전한 천이나 촉감놀이가 적합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앉기, 기기, 또 잡고 서기 등 걷기 전 준비를 하게 돼요. 이 시기의 아이에게는 기어다닐 수 있는 넓은 안전한 공간과 손으로 잡고 조작할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처럼 쌓을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보행 보조기 같은 장난감도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부터 36개월, 즉 걸음마 이후부터는요. 걷기에서 달리기, 계단 오르기로 이어지면서 더 큰 움직임이 가능해져요. 이 시기에는 두 손으로 조작하고 던지고 옮기는 동작도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 놀이와 정교한 소근육 활동이 모두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돌볼 때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을까를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고개를 들고 몸을 뒤집고 기고 걷는 이 모든 과정은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는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지요. 이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놀이라든가 장난감을 제공한다면 아이의 신체 발달은 훨씬 자연스럽고 즐겁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발달이란 아이가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만지며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아기에는 특히 감각을 통한 탐색이 활발해지는 시기예요. 처음엔 물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고 던지며 이건 뭐지? 하고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흔들었더니 소리가 나고 공을 굴렸더니 멀리 가고 까꿍을 했더니 엄마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게 아이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신기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엄마나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모방놀이로 확장합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이 시기의 인지 발달을 돕는 놀이로는 깍꿍놀이라든가 사운드북 소리나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나 물건 숨기기 놀이가 있어요. 특히 숨기기 놀이는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키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인지 발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상 영속성 개념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건이나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감을 수건으로 가리면 아예 사라진 줄 알고 반응을 안 하던 아이가 점점 그걸 들추고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바로 인지 발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아이의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그 경험을 즐거운 놀이로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지 발달도 이해하려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고 놀이가 그걸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언어 발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언어는 단순히 말을 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악의 언어 발달의 순서는요. 첫 번째는요. 옹알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 한 마디, 한 단어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두 단어를 조합하는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맘마, 빠빠 이런 같은 소리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멍멍이라고 말한다거나 엄마 줘처럼 두 단어를 연결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점이에요. 그래서 표현보다는 이해 언어가 먼저 발달을 합니다. 말이 느린 것 같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많이 말을 걸어주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시기에 놀이 예시는요. 동물 소리 말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의성어라든가 의태어 중심의 그림책을 읽기라든가 또 아이의 말을 따라해주는 말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빠라고 하면 빠방빠방 지나갔구나 하고 그 말에 풍부하게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언어 발달은 크게 자극이 돼요. 그리고 반복도 정말 중요해요. 어른은 지루할 수 있지만 아이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듣고 그 속에서 의미를 익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말을 잘 하려면 먼저 많이 들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건 단어보다 더 큰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반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언어 발달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요,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역은 사람과의 관계 맺기, 감정 표현, 애착 형성과 같은 마음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영아기에는요, 기본적인 애착을 형성하고요,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타인의 감정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울음으로만 감정을 표현하던 아이가 점점 눈빛이나 표정으로 교감하려고 하고 또 싫어, 좋아, 안아줘 같은 의사 표현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정서 발달을 잘 지원해주면요. 아이의 자존감이라든가 공감 능력 또 대인관계 능력의 기초가 튼튼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로는요. 애착 인형을 돌보는 역할 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감정에 이름 붙여주는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상황극 놀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형이 넘어졌을 때 아야 했나 봐 하고 아이와 함께 쓰다듬어 주면서 감정 표현과 공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또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지금 땡땡이가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자기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사회정서 발달은요, 따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놀이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본인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또 기다림이 바로 아이에게 가장 큰 정서적 자극이라는 것도요. 지금까지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 이렇게 각각의 발달 영역을 나눠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발달들이 전부 하나로 엮여 있구나. 네, 맞아요. 영아의 발달은요,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 발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이 블록을 쌓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손을 이용해 블록을 쌓는 건 뭐예요? 신체 발달. 그렇죠? 네. 그리고 블록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건 인지 발달이 되겠죠. 무너졌어. 다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네, 맞아요. 언어 발달이에요. 그리고 교사가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건요,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순간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의 놀이 속에서 여러 발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계획하거나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어떤 한 가지 발달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활동을 통해 아이가 신체도 쓰고 느낌도 표현하고 말도 해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통합적인 시선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합적인 자극이 가능해지려면요, 교사인 우리가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이건 어떤 발달의 표현일까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놀이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발달의 장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섬세한 부분, 바로 영아의 발달 지연 신호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아기에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늦다고 해서 문제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돌보며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가까이 지내는 것만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개월이 넘었는데도 이름을 불러도 전혀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눈맞춤이나 미소 반응이 거의 없고 움직임이 너무 없거나 또는 한쪽 몸만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언어 표현이 거의 없고 말 대신에 울음이라든가 몸짓만 반복된다면 한 번쯤 전문가의 상담이라든가 발달 평가를 권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아이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아주 가장 처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교사가 아이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은요, 그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맞춤형 놀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조기 개입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요, 이 아이는 왜 이 행동을 반복할까? 어떤 상황에서 멈추고 어떤 상황에서 활발해질까? 이런 것들. 네,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 관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더 좋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요, 판단보다는 관찰을,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팀과의 공유를, 이 세 가지가 교사로서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아의 발달 영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요, 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요약표예요. 표를 보시면 영아기 발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떤 놀이를 제공하면 좋을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신체 발달은요, 움직임의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고 손을 움직이다가 기고, 걷고, 뛰게 되죠. 이때 필요한 놀이는요, 쌓기, 걷기, 기기와 같이 신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 발달이에요. 세상을 탐색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인과관계를 배웁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겐 깍꿍놀이, 숨기기 놀이처럼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재미있는 놀이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은요, 말하기보다는 듣고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말에 반응해주는 말놀이, 의성어 말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멍멍, 부릉부릉 이런 간단한 소리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언어 자극이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정서 발달은요, 관계 맺기와 감정 표현의 시작이에요. 이 시기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라든가 감정 따라하기라든가 인형 돌보기 같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따뜻하게 감정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요,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떤 놀이가 필요할까를 조금 더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놀이 하나하나가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점을 함께 열어주는 따뜻한 길잡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부터는 아이의 발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놀이를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키워드는요, 따라가기와 이끌기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와 놀 때 이걸 해줘야지, 이게 좋다니까, 이거 시켜야지 하고 교사 중심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영유아기 아이들은요, 아이 주도 놀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림책, 자꾸 소리를 내며 웃는 특정 놀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지만 아이 눈은 계속해서 자동차 장난감만 따라가고 있다면 그 장난감을 활용해서 부릉부릉 소리 내기 놀이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주는 게 어때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게 바로 따라가되 품위 있게 유도하는 것. 즉,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되 우리 교사는 조력자로서 옆에 함께 걸어주는 돌봄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복과 리듬의 힘이에요. 어른들은요, 똑같은 놀이를 반복하면 지겹다. 아, 이건 너무 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이에게는 반복은요, 확신과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학습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깍꿍놀이를 10번 반복해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매번 새롭고 예측 가능한 재미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반복은요, 뇌의 회로를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또 리듬 역시 아이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힘이 돼요. 놀이에 박자나 리듬을 넣어주면 더 잘 집중하고요, 더 오래 흥미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똑똑똑 열어볼까? 짠! 안녕! 같은 리듬 있는 말투나 반복되는 구조의 노래, 몸동작 이런 것들은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먼저 따라가고 아이가 또 해요 할 수 있도록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리듬감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놀이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아이돌봄 교사의 따뜻한 역할입니다. 이번에는요, 영아 놀이 지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환경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 환경이에요. 우리는 흔히 놀이 환경이라고 하면 장난감이 어떤 게 있는지,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부터 떠올리지만 아이에게는 더 중요한 거는요, 정서적으로 안전한 분위기, 또 편안한 교사의 표정과 말투예요. 아이에게 지금 이 공간은 내가 마음껏 움직여도 괜찮은 곳, 내가 울거나 실수해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장난감은 깨끗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놀이 공간에 위험한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은 없는지, 또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아이의 손에 그 닿는 물건이 연령에 맞는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아이가 자유롭고 집중 있게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이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서툴기 때문에 짜증이나 울음 혹은 갑작스런 떼쓰기로 마음을 표현하곤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아이고, 쟤 또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땡땡이가 지금 무서웠구나. 이건 싫었구나. 놀고 싶었는데 끝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하고 감정을 대신 말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아이의 정서를 안전하게 다뤄주는 방법이에요. 감정은 눌러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감받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감정에 귀 기울인 놀이란 문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고 받아주고 안심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아이와의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감정의 연결이라는 것. 꼭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발달 이해와 놀이 지원 원칙을 현장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낯가림이 심한 아이예요. 처음 보는 교사를 보면 울거나 고개를 돌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를 그저 함께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시작이 열려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조금씩 말 걸기, 손 내밀기처럼 느리지만 부드럽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울음이 잦은 아이예요. 특히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 아이들은요, 감정이 서툴러서 울음으로 모든 걸 말하곤 해요. 이럴 때는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주고 정서적인 안정 후에 놀이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무서웠구나. 괜찮아. 우리 땡땡이 마음 이해해. 그 뒤에 리듬 있는 동요를 부른다거나 손을 잡고 천천히 흔들어주는 식으로 놀이로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결이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상황은요, 집중 시간이 짧은 아이예요. 놀이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낸다거나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주고, 와, 잘했어, 멋지다,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놀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실패나 실수에 민감한 아이는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며 놀이의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황처럼 아이의 발달은 모두 다르고 반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가 이 아이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며 아이의 속도와 눈높이에 맞추어 주는 그런 자세가 가장 따뜻한 놀이 지원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중심에 두고 교사는 기다리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놀이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발달에 맞는 놀이 지원의 실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돌보는 영악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예민하게 성장하는 시기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이 모든 발달이 각자의 속도로 자라고 있지만 결국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매일같이 건네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 보면 선생님이라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그 순간이 아이에겐 세상을 배우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도 각자 아이와 마주하는 순간 그 아이만의 속도와 눈빛을 따뜻하게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의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교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